안녕하세요. 53세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남편이 마당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물끄러미 보다가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수박이 담긴 통과 포크 하나를 가지고 마당으로 갔답니다. 제가 현관문 열고 나가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는 남편을 보면서 내가 마당으로 나오길 잘했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일하다가 잠깐 쉬면서 시원한 수박을 먹을 수 있게 된 걸 좋아하는 것 같았고요. 그보다는 남편이 일하고 있는 걸 와이프인 제가 지켜봐 주었다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았답니다. 제가 남편이 일하는 걸 지켜보지 않았다면 이 정도 일했으면 남편이 시원한 걸 먹고 싶어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마당으로 나가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부부 사이를 포함한 가족 간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단, 제대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관심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까지 알고 거기에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심받는 걸 많이 좋아하는 써니네 남편을 집중적으로 관찰해 보려고 해요.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가족관계가 편안하려면 서로 간에 적당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에게 적당한 관심을 갖기에 앞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가족들 각자마다 원하는 관심의 크기가 모두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각 가족들이 원하는 관심의 크기를 파악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요. 그걸 알아냈다면 가족들 각자가 원하는 만큼씩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집착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보다 적은 관심은 무관심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밖에서 사회생활하고 학교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집에 와서까지 이런 고민을 하며 지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족관계가 편안해야 집이라는 공간이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집이 편안하게 느껴져야만 사회생활, 학교생활로 힘들 때 빨리 가서 쉬고 싶어지는 거고요. 각 가정의 가족들마다 서로에게 원하는 관심의 크기가 모두 다를 텐데요. 써니네 가족을 예로 들자면 남편은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즐기는 타입이랍니다. 요즘 제 영상의 댓글들 중 써니 남편에 대한 댓글들이 많아졌거든요. 그 댓글들을 남편이 아주 많이 좋아하고 감사해하고 있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을 하든 옆에서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면 더 신이 나서 하는 타입 아시죠? 남편이 집에서 하는 일들은 남편 스스로를 위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족들 모두를 위해 작업하는 게 많답니다. 특히나 이 산속에 있는 집으로 이사 온 후엔 고쳐야 할 것들과 만들어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시간이 생길 때마다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남편이 하는 작업은 대문 옆에 전등을 다는 작업이랍니다. 첫째 딸이 야맹증이 좀 있거든요. 딸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제가 집 벽에 달린 등들을 켜줬었는데요. 그 등들이 밝지도 않으면서 불필요한 부분의 등까지 한꺼번에 켜져서 효율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등을 켜지 않았는데 첫째 딸이 퇴근하면서 불이 없으니까 너무 깜깜해 라고 말하는 걸 남편이 들었던 거죠. 그 말을 들은 다음 날부터 남편이 대문에서 집 현관까지만 밝게 비출 수 있는 전등을 따로 만들어 다는 중이랍니다. 남편이 작업을 끝낼 즈음
저는 남편 지인이 집에서 직접 만든 수제 흑맥주를 꺼내왔어요. 5월 16일 날 담근 흑맥주. 집에서 만든 맥주네. 진짜 맛있네. 아. 아, 맛있다. 제가 남편은 무엇을 원할지 생각해서 수박이나 맥주를 준비했고요. 남편은 첫째 딸이 원하고 있는 것을 캐치해서 전등을 만들고요. 이처럼 써니네 가족의 서로에 대한 관심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기본으로 합니다. 서로가 배려받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가족 간에 화낼 일은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화내지 않고 웃으며 얘기 나눌 수 있는 가정의 분위기는 반려동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써니네 반려동물들의 모습 보시는 동안 나레이션을 멈출까 합니다. 잠시 평화로움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만들어준 빨랫줄을 보고 딸들이 놀이터에 있는 정글짐 같다고 했었거든요. 남편이 뒷산에서 주워온 나무를 이용해서 빨랫줄을 다시 만들어 주었답니다. 나무를 기둥으로 사용하니까 정글짐 같던 빨랫줄에 비해 훨씬 집 분위기와 잘 어울리더라고요. 딸들도 새롭게 다시 만들어준 빨랫줄을 보고는 진심으로 멋지다며 박수를 쳐주어서 남편이 엄청 뿌듯해 했답니다. 대문 옆에 전등을 달고 빨랫줄을 다시 만들고 하느라 어느덧 해가 저물었습니다. 남편이 만든 야간용 전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험해 보았어요. 내가 해볼게. 아빠가 자신을 위해 만들어준 등이라는 걸 알기에 첫째 딸의 마음에도 또 하나의 밝은 등이 생겼을 거예요. 남편이 밤 늦게까지 다시 만든 빨랫줄입니다. 아주 근사하죠? 멋지네. 빨랫줄을 보고 오다가 두꺼비를 봤어요. 개구리야, 두꺼비야? 두꺼비라니까. 두꺼비는 해충이야? 아니요. 두꺼비는 해충이 아니지. 나중에 인터넷에서 검색해봤더니 두꺼비는 해충을 잡아먹는 이로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아가 어디 갈라 그래? 등이 볼록볼록해. 두꺼비야, 두꺼비. 근데 두꺼비 새끼다. 이거 안 크다. 아까 그놈이잖아. 끄뻑끄뻑하면서. 너무 놀래게. 가라 빨리. 어여 가. 두꺼비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거. 그렇게 두꺼비 한 마리를 보내고 마당으로 갔는데 마당에도 두꺼비가 2마리나 더 있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하루에 두꺼비 3마리를 본 특별한 날이었답니다. 숨 쉬는 거 봐.
저는 써니네TV의 써니였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